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소성규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출마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의정부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시 을 국회의원 후보 이형섭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입니다.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3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자유 주제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시작 발언과 마무리 발언 시에는 2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각각 1분 30초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시 을 선거구 시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시 을 국회의원 후보 이형섭입니다. 이번 총선은 의정부 정치에 만연한 무능과 각종 부패를 끊어내고 막혀있던 의정부 개발의 혀를 뚫어내는 시발점입니다. 의정부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정부는 더 이상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군사도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의 도약을 위해서는 의정부의 무능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저 이형섭이야말로 의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곳곳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달려왔습니다. 주민분들의 필요와 애환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의정부를 가장 사랑하는 저 이영섭이야말로 의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나오며 학창 시절을 보낸 저는 더 멋지고 더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필요에 의해 의정부에 오고 상황에 따라 의정부를 떠날 사람은 의정부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실천해온 저 이영섭이야말로 더 멋진 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와 송산권역 고등학교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기 위해서도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하고 의정부 발전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재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 폭정, 무능력은 경제도 폭망, 민생도 폭망, 외교도 폭망, 민주주의도 폭망시켰습니다. 정치가 사라지니 민생이 사라졌습니다. 외교가 망가지니 경제도 망가졌습니다. 국가의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태원 길거리 한복판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관악구 반지하에서, 예천군 내성천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도주 대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사이 참사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된 사과와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단 875원 대파에 목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시다. 대파당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립시다. 국민들과 꼭 손잡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재강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에 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연간 약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론자들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 의료 붕괴 우려를 지적하고 있고, 의대 증원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교육 부실화를 증원 반대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이재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약속 대련을 하려다가 들통난 사건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의사의
집단 행동을 분명히 예견했을 것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윤 정부가 의료교육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씨와는 왜 이 문제를 의논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 논리에 완전히 종속된 한국 의료 시스템 하에서 의사 숫자만 늘리면 의사들이 알아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로 갑니까?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주소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공 개입을 늘리고 공공 의료기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합니다.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릴 대안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부른 참사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분들은 현업에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는 2,000명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예. 다음은 이영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통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OECD 보건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고 반대로 외래 진료 건수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의사 수는 부족한데 환자 수, 외래 진료 건수는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권을 벗어나면 지방은 그 편차가 더 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의대 정원 숫자의 한 82%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의사 수 증원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통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 당연히 지금도 부족한데 향후에도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약속 대련으로 보고 하나의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또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신 다음에 일선 현장에 복귀를 하고 계시지 않은데 하루빨리 복귀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밀락 고산지구 교통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밀락 2지구의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고산지구의 입주와 법조타운 조성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내버스 배차 간격 단축, 직행 노선 변경 및 증차, 밀락 고산지구에서 장암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이영섭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의정부 동부지역 밀락지구와 고산지구를 포함하는 송산권역에 의정부 전체 인구의 약 30%의 주민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요 많은 그 주민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서울 출퇴근을 하신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해결할 가장 큰 핵심은 광역철도망 연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8호선 연결, 그 별내선을 시작으로 고산, 밀락, 신곡, 의정부역까지 연결하는 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안병희 시장 정권 때 7호선 건설 과정에 밀락역이 패싱된 그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8호선 연장 안에 밀락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8호선을 의정부역에 GTX에 연결하면 동부 지역 분들이 더 쉽게 GTX를 이용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철도망이 1년, 2년 안에 완공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 버스 교통망 강화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밀락 고산에서 출발해 남양주로 바로 가는 이 직행 버스 노선을 신설을 하고요. 또 잠실행 G6000번, G6100번을 밀락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신설을 하겠습니다. 이 기타 공약도 이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그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재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우리 여정부는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인접 도시임에도 서울 도심까지 진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을 구불구불 모두 돌아가는 버스 노선에 지하철까지 가는 데만도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정부 시민들은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을 대중교통에 보내니 삶의 질이 저하되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교통 문제는 단순히 노선을 하나 더 신설하느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정부 대중교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재정비를 해서 각각의 대중교통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여정부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보다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SOC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GTX-C 노선 조기 개통 및 지하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송산권역에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공항 터미널을 신설해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러 가는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 철도, 도로, 하늘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대중교통 체계로 여정부를 경기 북부 교통 허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고산지구 복합 문화융합 단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고산지구 복합 문화융합 단지는 엔터테인먼트, 관광, 레저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언론 매체는 당초의 공익 목적이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이재강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족 도시를 만들려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임시장은 여러 가지 고민과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용역도 했을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 문화가 공존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미래를 그렸을 것이고요. 다만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변화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산 물류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모이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첫째,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공직자로서의 원칙입니다. 둘째, 어떤 정책이든지 주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을 떠나 여정부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주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전임 시장의 정책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공격만 하지 말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여정부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영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참 할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그린벨트 공공성을 담보로 그린벨트 18만 평을 해제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초에 약속했던 스마트팜, 뽀로로 테마파크, K-팝 공연장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물류센터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배용 정의시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실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고산 주민분들, 또 밀락 주민분들 지금 멘붕에 빠져 계십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어떤 멋진 그림을 믿고 고산으로 이사 오셨는데 지금 진행된 거는 아파트, 물류센터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정부 전체 그 주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그동안 진실 추적이라는 책을 써가며 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제화에 앞장섰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실상을 파헤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리듬시티 모 사업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는데요.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사업의 정상화 자체가 무능하고 부패했던 의정부 정치가 바뀌는 그 표상이 될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정치 인생 끝까지 걸고 이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인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언 시간은 3분이며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이형섭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통계표를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2023년 기준 의정부시의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6위로 상당히 낮은 수치고 또 지방 소득세 거치는 비율도 약 552억으로 화성시 8,400억 상당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 수준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 자체가 세수 부족, 일자리 부족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공약의 상당 부분을 의정부의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군 반환 공여지에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고산동 일대에 위치한 30만 평의 캠프 스탠리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T 첨단 기업을 유치해 송산동, 고산동 일대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금호, 신곡동 캠프 카일에 바이오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캠프 카일 주변에 불과 5분 거리에 의정부 을지대병원, 성모병원이 위치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아파트만 그 짓는 게 아닌 순수하게 의정부 시와 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아가는 그런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용현동 용업산업단지의 첨단 산업단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에 조성된 용업산업단지는 현재 이 노후화와 각종 규제로 인해 지금 낮은 생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경기 거점 배저 센터를 유치하고 향후에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는 장암동에 경기연구원, 또 용현동에 LH 경기본부 등 공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의정부시가 LH 경기본부를 의정부 용현동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경기북부 본부는 지난해 기준 약 투자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향후에 이 조속하게 경기북부 본부를 유치하고 인근 상권들과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발표했던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만 했지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인구의 30%가 30, 40대입니다. 30, 40대 분들이 의정부에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재강 후보께서 이형섭 후보에게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가 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정부시 재정 다립도가 낮은 곳은 시 재정에 얼마를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 재정 위기 주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세수 감소 원인이 부자 감세는 아니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형섭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교부세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없는 그 교부세 비율로 따지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방 교부세법을 개정해서 각 지자체 간에 편차 있는 교부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지금 중앙정부의 이제 세수가 부족한 거는 이 대기업 수출이 이제 감소한 이유도 있을 거고 부동산 경기가 그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더 전보다는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어떤 중앙정부가 어떤 일부러 그런 고의로 이 세수를 이제 부족하게 거뒀다,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그런 사실이고요. 또 의정부가 매칭 사업을 왜 하지 않았냐? 그건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도비 12 5대5 매칭 사업이면 도비가 50억, 또 12가 50억이 있어야 되는데 12 자체가 지금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강 후보에게 보충 질문한 시간 드립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한 70~80%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를 해서 예산이 56조나 줄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의정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세 재원도 내국세의 19.24%입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 교부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형섭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어떤 부자 감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재 감세의 정확한 의미나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지금 법인세법을 인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부자 감세가 맞는지 저는 이제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민주당의 정책이나 어떤 공약을 보면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또 심지어는 LH 공기업 직원들이 그걸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점을 지금 말씀하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윤석열 예. 정부 들어서서 사전에 공지하신 대로 이 토론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재강 후보 공약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3분 드립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소리가 경제 상황 어렵다, 민생 좀 챙겨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거운동 다녀보면 빈 점포도 많고 실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은 과다하게 챙기면서도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간이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고 증액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축소시킨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다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 기준을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만 상승시킵니다. 오히려 MRI 초음파로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R&D 예산도 다시 살리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IMF 때에도 R&D 예산은 증액됐었습니다. R&D 예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실컷 삭감해놓고 카이스트에 가서는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삭감된 예산 복구하라는 카이스트 학생 입틀막 해서 쫓아낸 게 누구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어린이집 예산 삭감, 민생 예산은 죄다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에 완전히 손을 놓은 정권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민생 경제 모두 되돌려 놓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 북부의 발전과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이재강이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민주당에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무산시킨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포, 구리, 고양, 부천, 강명 등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못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면서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서울로 다 편입시키고 분도를 하면 경기 북부 인구는 약 230만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온전한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와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은 주도권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후보 발언 시간에 발언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영섭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이재강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 자체가 후보님이 어떤 대통령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제 의정부만을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특별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의정부에 오실 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경기 북부가 경기 북부 지역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실상 경기 북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시를 안 했는데 경기 북도에 대해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예, 이재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예, 시간 예. 1분 30초입니다. 예, 여기 경기 북부 지역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경기 북도가 분도되어도 인구가 23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의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경기 북도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기 북부 분도와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경기 북도 분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북부지역 후보자들이 말하는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는 보다 강화된 자치권을 가지고 적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분도 안 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구역만 딱 둘로 나눠버리면 재정적인 여건, 산업적인 여건 모든 면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지역의 작생력을 키울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성격을 통해서 수도권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개발제한 등 규제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남북평화교류와 관련한 강력도시개발, 주한미군 반려공제 활용 문제 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영섭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나 경기 분도나 당연히 행정 지역을 나누는 걸 전제로 하는데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다르다는 그 말씀 자체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과 같이 종전과 다르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공약을 철회하시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강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북도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부 지역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당과 합의해 본 것이 이제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북도 분도를 해버리면 공무원 수 조금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당장 북도를 만들려면 1조 2천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정부에서 그런 재원, 기재부에서 그런 재원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치도를 만들어서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산업경제기지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경기 북부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관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자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기 북부도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서 자치성을 강화해서 분도해서 경기 북부가 제대로 경쟁력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9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사회자를 거치지 않고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홍보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분의 시간에는 본인이 질문하는 시간과 상대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자가 답변하는 중이라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 1분이 남으면 시각 고지를 하겠으니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이재강 후보 먼저 이후 이형섭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강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영수 후보께서도 전통시장이나 마트에 자주 가실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대파 사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은 대파 한 단이 875원, 이수정 후보는 한 뿌리가 875원.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럼 요즘 대파 한 단이 얼마인지 혹 아십니까? 농민도 살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살고 판매자도 살고 소비자인 시민들도 사는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파는 뭐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가끔 사는 그런 채소인데요. 통상 뭐 한 단에 2,000원, 3,000원 정도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대파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파값이 7,000원이라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해를 할 수 없고 과연 대파값만 문제에 대해서 경제가 이제 연계가 되는 건지 이거를 어떤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시는 건지. 잠시만요. 대파 가격 제일시장 가시면요. 상가가 두 군데, 한 군데는 한 단에 3,000원하고 4,000원 합니다. 2, 3,000원 하는 데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 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라든 이수정 후보의 발언으로 때아닌 대파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집권 여당 구성원들이 민생을 바라보는 보는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영수 후보에도 그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민생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극복할 대책을 알고 계신지 혹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가 자꾸 대선이나 당대표 선거 토론회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의정부와 대중국 투자 적자 해결 방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중국과의 관계, 외교 관계를 이 동북아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잘 유지를 하고 또 국방력과 외교 관계가 잘 협조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꾸 대중국 무역 적체, 물가 물어보는데 국회의원이 의정부 일만 하시려면 의정부 시장을 출마하시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중국을 전쟁까지 불사해하는 것으로 하는 적으로 규정하는 외교관계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무역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 침몰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체 방안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의정부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고 관련자 모두 기소되어 재판받고 처벌받고 하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만이 소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로 보십니까? 대통령이 보이는 어떤 죄를 범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그걸 떠나갔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역 현안, 의정부 시민분들과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많은 그 수사를 했는데 결국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특검법에 찬성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등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항상 옳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배웠을 변호사 출신 이영석 후보, 정말로 이제 대통령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도 의정부 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반론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디올 명품 백은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디올 백이 파우치라고 보시는지 저는 단 한 번도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뇌물성 명품 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 형사 소추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형사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없지만 영부인의 경우에는 잘못이 있다면은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다 그거를 구분짓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씀 같고요. 백이 파우치냐 백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뇌물이면 수사 기관에서 판단하에 조사를 할 거라 보입니다. 사태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역시였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구성원들이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군대를 가서 그것도 해병대는 자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해병대 장교로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나라 지킨다고 군대가 사망했는데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죽음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주요 피의자인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도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말입니다. 호주에서도 외교적으로 무리한 일이었고 호주 대사는 공무원인데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이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한 5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 점 좀 감안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국방 복무 중에 안타깝게 채 사명이 사망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고 참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나 남용이 있었는지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있다면 지금 이종섭 대사도 사임을 하고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잘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찰권을 쥐고 있으니까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이 오만함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경고는 이미 지난번 광서 보궐선거에서 받았습니다. 아마도 레드카드가 될 것입니다. 예. 네. 다 쓰셨습니까? 예. 시간이 조금 한 40초 남았는데 발언 이영섭 후보한테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로 이영섭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작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후보 이재강 후보자께서 저는 부산에서 정치를 계속했고 앞으로도 부산에서 정치할 생각이다.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는 의미는 평화부지사 재임 그 의미 같은데 공부 잘하고 부산에 돌아가서 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대로 왜 부산에서 큰 정치 안 하시고 의정부로 오시게 됐는지 지금 또 이제 재산 내역을 보면 의정부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이제 그 소유하시지 않고 한 20평대, 10평대, 15평대 그 생활형 주택, 오피스텔에 보증금 500만 원에 거주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정부에 잠시 유학을 오신 게 아닌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에서 영국에서 20년 동안 공부하고 강의하다가 2012년도에 귀국을 해서 부산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예, 부산 서구에서 한 번, 또 부산 서구 동구에서 두 번, 세 번 낙선했는데 그런 낙선인 와중에 경기도 지사님을 계시던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도에 와서 일을 하려 해서 2020년 5월 달에 경기도로 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경기도에서 행정 일을 하고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경기도에 왔습니다. 또 경기도 북부청사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 업무인 평화협력국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의정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의정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의정부에 더 큰 할 일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의정부에 살기로 결심을 했고 또 의정부를 가장 잘 알고 또 의정부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의정부 사람이라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질문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아까 이 주도권 토론은 제가 답변 시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답해야 돼. 왜 그 가능한 500만 원짜리 집에 사는지 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부산에도 집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의정부에 있는 500만 원에 달 수 있습니다.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 집이 없으신 게 아니고 배우자 명의로 60평대 연제구 연산동에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신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의 기준으로 보면 집이 없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친명계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비명계 분들이 공천을 못 받으시고 친명계 분들이 또 공천을 받으시고 또 강북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두 번째 바뀌는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났는데 의정부에도 보면 이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김인철 현역 의원이 경선기에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예 컷오프가 되는데 전혀 의정부에 연고가 없으신 이재강 후보께서 경선 대상에 포함되신 거, 또 김인철 의원이 아예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의정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명계라서 여기서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잘못 배웠거나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지사를 하면서 의정부에 거주하게 되면서 의정부에서 참 할 일이 많다. 내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일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에서 의정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철 의원에게도 분명히 처음에 올 때부터 정정당당, 왜냐하면요, 현역에게 붙어서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해방 이후로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경선에 지면 열심히 선대위원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선 후보는 친명, 비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원이 결정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의 결정대로, 국민의 결정대로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현역을 원내가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당에서 그냥 컷오프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안 하시고 주민들의 어떤 뜻에 반대해서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명확히 백지화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을 하시는지
그 뜻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철 후보가 컷오프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명이라서 컷오프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산동 백지화 문제, 엄격히 말하면 의정부 시장님도 그 공약으로 시장이 되셨고 지금 이영석 위원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고산동 백지화 문제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로 당선도 되셨고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2년 동안 고산동 백지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고산동 백지화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개발에는 반대하고 주민들과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물류센터를 다시 재구성하든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동 백지센터가 반대냐 찬성이냐고 묻는 것은 정치적인 흑백 논의를 강요하는 정치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재강 후보자님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면 전에 안병희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업자 측을 대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흑백 논리로 따지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의정부 시장님이나 이형섭 위원장님께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하고 난 다음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이런 방향으로 산업기지를 재건설하자든지 다른 방향으로 재구조하자든지 이런 논의가 전혀 있지 않고 단순히 이재강 후보에게 물어라. 고산동 백지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몰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정치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개발이든지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산동 백지화 문제에서는 제가 더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은 그 공약 내용을 보면 이 치과 주치 사업 확대 또 갑 지역에 있는 1호선 지하화 이 지금도 을 지역에는 대학병원이 2개나 있는데 공공의료기관 확대 또 지금 금호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자체도 많은 버스가 지금 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항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지역을 파악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기 좋게 넣은 건지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열기가 뜨겁기는 하지만은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매일 1인 시위도 하고 가서 이제 여러 군데 가보지만은 왜 시외버스 터미널에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좀 더 넓은 부지에 더욱더 편리하게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을 만들고 또 지금 우리가 공항에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공항으로 또 서울로 바로 잘 편입할 수 있도록 그런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교통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산 지역이나 을 지역에는 그러한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가능성의 땅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좋은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정부의 일자리 자체나 기업 자체가 부족한데 터미널만 뭐 신설하면 그게 잘 되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주도권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정책과 견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의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먼저 이영섭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에 그래도 되던 시절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혜택을 몰아줘도 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의정부대에는 구체적 비전과 책임감 없이 중앙당 정치,
중앙당 공약만 내거는 의정부 패싱이 가능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의정부에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출마해도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의정부는 중앙정치에 진출하기 위해 잠시 들렸다가는 경유지가 아닙니다. 의정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주민들을 위해 싸운 사람만이 의정부 유권자들로부터 소중한 한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부터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자라 누구보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 의정부 시민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할 유일한 사람은 저 이영섭입니다. 고개를 들어 10년 후에 의정부를 내다보겠습니다. 고개를 낮춰 시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듣겠습니다. 이제는 의정부가 정말로 바뀔 때입니다. 의정부를 지킬 이영섭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이재강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헌정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익을 채우는 데 사용했으며 갈라치기 정치로 극한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무너졌고 국회에서는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평화, 원칙, 공정을 향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저는 국민의 뜻과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정신을 이제 의정부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 이재강에게 시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지난 2년, 심판하자 남은 4년. 네. 두 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더 필요한 일꾼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는 4월 10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